최근에 올렸던 20대 3명이 시작한 스타트업 500평 공장 계약하다라는 릴스가 생각보다 많이 터져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만들어서 올려본 건데 지금 기준으로 한 27만 정도 되는 것 같고 음, 이 영상이 왜 반응이 좋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 영상이 왜 떴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것 같습니다. 그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일단 나이가 제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그리고 그 제조업 베이스로 성장을 했다 보니까, 물론 지금은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 그거가 좀 신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가내 수공업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00평 규모의 공장까지 오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업은 한 지금부터 한 7년, 6년 전에 시작을 했고 법인을 만든 지는 한 4, 5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저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어떤 다이어트 또는 단백질 간편식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 제품 레시피는 저희 대표 형이 따로 계시는데 대표 형이 계속 꾸준하게 대학생 때부터 개발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어, 항상 평일에 밤에 만나서 각자 할 일을 끝내고 카페에 모여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제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같은 것들을 논의를 했었고, 근데 이제 저희 3명 다 학생 또는 나이가 그때 되게 어렸으니까 저랑 대표 형만 학생,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직장인 이렇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때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정부 지원 사업을 한번 준비를 해서 그게 되면 그 돈으로 초반에 제품 생산 비용이나 아니면은 뭐 기계 설비 비용이나 사무실 비용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몇 달간 모여서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 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 정부 지원 사업이 꽤 큰 거였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된 거죠, 한 번에. 그래서 그 돈으로 작은 사무실,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인천에 굉장한 허름한 그 역 주변에 되게 저렴한 매물을 찾아서 거기로 들어갔죠.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돈이 넉넉하진 않잖아요. 지원을 받았어도. 그렇다 보니까 뭐 공사라든지 인테리어, 뭐 철거, 뭐 청소,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몸방으로 진행을 했었고, 음, 그때는, 그때가 아마 한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와서 일단 사무실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그래서 오면은 하는 일이 그거였어요. 각자 윗옷을 벗습니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시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철거를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해가 질 정도부터는 뭐 조금씩 온라인으로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은 제품 고도화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스마트 스토어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내수공업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실을 저희가 직접 공사를 철거하고 공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설비를 나름 갖춘 다음에 가내수공업으로 만들었죠. 각자 이게 역할을 나눠서 누구는 저거 하고 누구는 저거 하고 이렇게 해서 했죠. 오전에는 생산하고 좀 해가 질 때쯤, 그러니까 늦은 오후부터 저녁 또는 밤까지는 마케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되게 운이 좋았던 게
그 시장,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갔던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엄청 많지도 않았었고 완전 그 시장이 커갈 때였어요. 그래서 가내수공업으로 만드는데도 팔리는 거예요. 뭐 마케팅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돈이 안 들어가는 마케팅 위주로만 했었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았던 정부 지원 사업에서도 음, 그 멘토 같은 분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배울 거는 배웠고, 그리고 그분이 소개시켜준 분을 타고 저희 생산 설비도 만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됐죠. 그러다가 저희가 그 허름했던 공장에서 조금 더 넓은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이게 법이 조금 어려웠던 게 그때쯤에 제품군이 좀 다양해졌어요. 저희가 원래 만들던 제품군이 A라고 치면은 뭐 A도 있었고 뭐 B도 있었고 C도 있었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테고리가 조금씩은 달랐다 보니까 그 뭐 즉석식품 판매, 뭐 제조업 뭐 이런 게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같은 공장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A 카테고리는 여기 공장에서 만들고 B 카테고리는 저쪽에 있는 다른 공장에서 만들고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두 개의 공장으로 이렇게 옮겨가면서 팀원들도 조금 늘었고 그리고 생산직 분들도 채용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공장이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른 공장, 이 B 공장이라고 할게요. B 공장에 제가 혼자 가서 새벽 6시, 그때 또 새벽 6시였던 것 같은데, 새벽 6시 정도에 와서 아침부터 생산을 해야 되는 제품이었기 때문에 생산하고 설거지하고, 저는 기술이 없어서 기술자분들, 생산팀분들이 생산을 해주시면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 설거지가 끝나면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공장을 옮기게 돼요. 한 번 더. 맞나? 또 잘 되는 거예요. 왜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사실 운이 좀 크죠. 아무튼, 더 큰 데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허름했던 데에서 공장 두 갈래로 나뉘는 걸로 옮기고, 거기서 다시 또 하나의 더 큰 공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 A, B 공장이었던 게 다시 또 합치게 돼요. 이때는 저희가 뭐 해썹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하나의 공장으로 들어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를 다 합니다. 돈을 아끼려고 저희가 직접 다 뭐 에폭시 바닥 공사라든지 벽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하고 뭐 벽을 세워서 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이제 기술자분들을 불러서 벽을 구획을 했고요. 그리고 생산 시설도 조금 더 이제 확충을 하고 생산 팀원분들도 늘어나고 사무직 팀원분들도 늘어나고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했었죠. 더 여기서는 되게 재밌었어요. 힘들긴 했는데 물론 왜냐면 이 큰 공장으로 옮긴 그쪽이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생산 원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산 뭐 원물을 받으려면 원물을 받기 좋은 컨디션의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거기서 좀 잘 되다가 그러니까 좀 되니까 저희 생각보다 이제 한 번 더 좋은 공장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가 지금 계약한 그 500평 공장 바로 전 공장이에요. 되게 저희가 많이 옮겼는데 아무튼 그 큰 공장 거기도 컸었어요. 거기도 저희가 지하 1층, 2층, 3층까지 썼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넓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층마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총 면적을 합하면 큰데 이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지하에서 만든 거를 1층으로 올려야 되고
뭐 원물이 오면은 이게 3층 거면 3층까지 막 올려야 되고, 물론 화물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아무튼 불편했어요. 근데 공장은 훨씬 커져서 뭐 원물 창고도 되게 컸었고, 그리고 여기서 뭐 출하량도 되게 많이 나갈 수 있고, 저희가 공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전문용어로 OEM이라고 하죠. 그 다른 브랜드에서 저희 쪽으로 생산 외주를 맡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그리고 저희는 뭐 마케팅, 브랜딩, 유통 뭐 이런 걸 다 직접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나 브랜딩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씩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아무튼 되게 잘 됐어요. 사실 지금 이 가내수공업에서 500평 공장까지 오면서 느낀 점은, 아, 이렇게 자주 옮길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아니라 옮기면 효율이 떨어진다예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왜냐면 공장을 옮길 때마다 생산팀 인력분들이 일단은 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복잡해져요. 막 출고지 바꿔야 되고, 왜냐면 온라인으로 저희는 판매를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주소도 바꾸고, 뭐 자사몰 주소도 바꾸고, 뭐 각종 입점되어 있는 플랫폼에 있는 출고지, 뭐 반품 배송지 다 바꾸고, 이게 정말 귀찮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옮기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매출이 잘 나와서 옮겼겠지만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500평 공장이 들어오고 사무실은 저희가 다른 데 있거든요. 그 공장이랑 위치가 달라요. 근데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500평 공장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맞나? 왜냐면 이 공장은 정말 중소기업 정도 규모가 아니라 그래도 이것보다 조금 더 큰 회사, 큰 규모의 회사들이 운영할 만한 공장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고정비라든지 리스크가 갑자기 훨씬 확 커지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고정비도 커지고, 만약에 뭐 지금 이제 한국 상황이나 이런 게 좋아지는 상황이라면 뭐 가자 해서 가겠는데, 사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한국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원화의 환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은 뭐 수출에는 조금 유리할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원재료나 원물들을 저희가 수입을 할 때 비싸게 주고 사와야 되니 이게 좀 골치가 아파졌던 상황이었었죠. 근데 뭐 결국은 옮겼고,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뭐 해외 수출이나 아니면은 뭐 다방면으로 매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뭐 공장 얘기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뭐 지금 현재 제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처럼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도 지금 뭐 논하는 분위기는 아니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이왕 시작한 거 잘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땐 약간 세 명이서 시작하다 보니까 소꿉놀이처럼 느껴졌어요. 소꿉놀이라기보다는 약간 대학생들 동아리? 대학생들의 조별 과제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사실 저희의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딸려있는 식구들, 팀원분들이 많다 보니 좀 부담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디디려고 노력은 하되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도 힘드실 수 있겠지만 최대한 잘 버텨보시고, 뭐 댓글로라도 저한테 궁금하신 거라든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도 제가 이런 영상을 더 찍을까 말까 아직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의 반응도가 어떨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뭐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진 사람도 아니라서,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아니면은 다음 영상으로 이런 거 달아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요. 뭐 댓글도 시간 괜찮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